안녕하세요. 달콤한 국어입니다. 오늘은 독서 개념학습 2강 구성주의 국제정치학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문단입니다. 국제정치학에서 구성주의의 기원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 이론을 주도했던 1980년대로 소급된다. 뭐가? 구성주의의 기원이 무엇으로? 이것으로 80년대로 소급된다. 그 1980년대의 특징은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가 국제정치 이론을 주도했다. 그러면 무엇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죠?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문장, 신현실주의 맞죠? 대표적인 이론가 월츠는 국제정치가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하는 국내 정치와 달리, 그러면 국내 정치의 특징, 단일한 중앙 권력이 존재한다라는 것. 자, 그런 국내 정치와 달리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무슨 정치가? 국제정치. 그러면 신현실주의에서는 국제정치의 특징이 무정부 상태에 있는 것과 같다. 두 번째 문장이었고, 세 번째 문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러한 무정부 상태라고 했죠. 국제체제 속에서 각 국가는, 각각의 나라는 하나의 개체로서 각각의 나라들이 있는데 각각은 개체로서 자국의 생존을 추구하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들이 생존을 추구하겠죠. 국가 간의 이익은 상충하게 되고 맞물리게 되고 어긋나게 되고 결국 각 국가는 자조, 무슨 뜻이냐?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여, 자조는 스스로의 능력입니다. 스스로의 능력에 의존하여 생존해야 하며 자국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군사력과 같은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물질적 능력을 보유하게 된다. 됐습니까? 월츠는 신현실주의 계속되고 있죠. 월츠는 이러한 물질적 능력의 분포 상태에 따라 국제체제의 균형이 형성되는데 무엇에 따라서? 물질적 능력 분포 상태, 대표적인 물질적 능력 상태는 여기 있는 군사력이었죠. 자, 균형이 형성되는데 이때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을 보유한 강대국이 단 둘만 존재하는 단순한 양극체제가 두 개입니다. 양극체제가 셋 이상, 셋 이상의 강대국으로 이루어지는 복잡한 다극체제. 그러면 여기가 양극체제, 여기가 다극체제. 보다 안정적이다. 그러면 어디가 더 안정적이다? 양극체제가 더 안정적이다. 라고 신현실주의에서는 보았습니다. 여기까지가 1문단. 이렇게 내용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 다음 2문단 갑시다. 신현실주의 다음인 무엇이 나와 있죠? 신자유주의가 나와 있습니다. 신자유주의는 각 국가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전제한다는 점에서 각각의 나라가 다른 국가들과 협력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앞에서 신현실주의는 자조, 능력을 길러서 싸운다라고 했었죠. 자, 근데 신자유주의는 무엇을 한다? 협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 점에서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에서 자조를 강조했던 신현실주의의 비관적 국제정치관과 차이를 보였다. 차이점은 바로 여기. 이 이론은 뭐죠? 신자유주의죠. 이 이론에서는 국가 간의 이익이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그러면 상충할 때도 있지만 항상 상충하지는 않으며 국가들이 서로의 생활을 향상하는 방식으로
똑같은 말 협력할 수 있다. 또한 세 번째 문장으로 갑니다. 국가들이 조약을 준수할 정도로 서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해도 그러면 신뢰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황이 온다고 하더라도 국가 간의 부정행위를 억제하고 규범의 준수와 협력을 장려하기 위해 때로는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수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무엇을? 국제기구나 국제협약과 같은 국제제도를. 어떤 경우에? 신뢰하지 않는 경우에. 됐습니까? 여기가 문장 3이었고 문장 4로 갑시다. 그리고 이러한 국제제도는 앞에서 나왔었던 그 국제제도는 국가들이 서로 협력하도록 도와주는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국제제도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 문장 4번이었고 이 문단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보셨나요? 자, 그 다음 3문단 2문단, 1문단, 1문단, 2문단에서 말을 했던 신현실주의나 신자유주의는 국제체제의 기존 질서를 당연한 것으로 전제하고 그것을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주목한 이론들이었다니까 공통된 입장이죠.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공통된 입장이죠. 그래서 냉전의 종식을 예측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핵심 없었다. 냉전 종식 이후의 급변하는 국제정치 상황에 대해 적절한 분석틀을 제공하는데 무엇이 있었다? 한계가 있었다. 됐습니까? 이게 신현실주의와 신자유주의의 한계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뭐죠? 이거죠. 한계점이죠. 합리적으로 이해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구성주의, 우리 제목에서 살펴봤죠? 구성주의가 부각되었다. 구성주의를 주도했던 웬트는 월츠와 마찬가지니까 공통점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노란색이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를 전제하면서도 이것이 공통점 전제하면서도 그것이 무정부 상태가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각 국가와 국제체제의 상호작용 속에서 변화되어 간다. 무정부 상태를 전제하지만 그것이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 갈 수 있다라고 하였다. 여기에서 그럼 여기는 뭘까요? 변화되어 가는 점이죠. 변화되어 가는 점이죠.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것이 국가의 정체성이며 무엇이 중요하다? 정체성이 중요하다. 이때 정체성이란 무엇이냐? 그 구성원들이 각 국가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정치 문화, 이데올로기, 신념체계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무엇이? 정체성이. 마지막 6번째 문장. 웬트는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체제와 그러면 기억해야 되는 것은 국가가 개체, 국제체제가 구조. 그래서 개체에 해당하는 국가가 구조에 해당하는 국제체제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국가의 정체성과 국제체제의 성격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였다. 이것이 웬트의 생각. 자, 지금까지가 3문단 내용 정리해 놓았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 4문단으로 가볼까요? 웬트는 국제체제의 무정부 상태가 변화되어 가는 양상을 3명의 특징적인 사상가와 연결하여 설명하였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어질 내용이 어떨지 짐작이 될 수 있고 파악하기가 쉽겠죠? 빠르게 살펴볼게요. 우리는 몇 명 찾으면 됩니다. 3명 찾으면 됩니다. 첫 번째, 홉스죠. 뭐냐? 읽으면 됩니다. 그냥 신현실주의 이론에서 전제하는 것으로 이 문화에서 모든 국가는 만인에 대한 투쟁 상황에 놓여 있다.
따라서 이 문화 속에서 홉스적 문화 속에서 국가들은 서로를 적으로 간주하며 자조의 원리에 따라 자국의 생존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다. 이것이 첫 번째 홉스적 문화. 그 다음 두 번째 로크적 문화. 완전한 적대감이나 완전한 우정이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들 간의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것. 경쟁이 존재한다라는 것. 이 문화에서 국가들은 서로 갈등하면서도 상황에 따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라는 특징이 있는 것이 바로 로크적 문화. 그 다음 세 번째 마지막이네요. 칸트적 문화. 에서는 국가들은 자신의 안보를 추구하지만 서로를 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동반자로 인식한다라는 것. 그래서 이러한 칸트적 문화에서는 국가들 간의 적대적 관계가 아니라 우호적 관계가 형성이 된다. 이렇게 사문단은 간단하게 세 가지 문화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5문단, 마지막 문단이죠. 5문단. 냉전을 종식한 것은 신현실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강대국의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도 또는 신자유주의자들이 중시했던 국제제도도 아니었다. 뭐도 아니었다. 압도적인 물질적 능력도 아니었고 국제제도도 아니었다. 신현실주의, 신자유주의가 주장했던 것들도 아니다. 구성주의의 관점에서 웬트는 소련 내부에서 나타난 무엇의 변화? 정체성의 변화. 이 정체성의 변화로 인해서 냉전이 종식되었다. 그래서 이것이 냉전 종식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그리고 국제체제가 영구적 갈등과 정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는 신현실주의의 견해를 반박하며, 그러면 정리해야 될 것은 영구적 갈등과 정쟁 상황에 놓여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한 것이 누구의 견해다? 신현실주의의 견해다. 그러한 것을 반박하며 홉스적 문화에서 로크적 문화로, 그리고 한 단계 더 칸트적 문화로 정리하면 한 번 더 홉스에서 로크로, 로크에서 칸트로. 이런 점에서 구성주의는 국제체제를 정해진 도식처럼 파악하는 기존의 견해에서 벗어나 무정부 상태의 국제체제를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구성주의의 영향력에 해당이 된다는 것. 이렇게 이 글도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